제약바이오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나 로봇, 원전, 전력설비 같은 AI 밸류 체인들의 주가 강세로 인해서 바이오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수익잔치에 편승을 못한 소외감, 포모를 느끼시는 바이오 주주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장 초반부터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그나마 좀 다행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여러 주도주들,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전부 다 주가 흐름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였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 또 강하게 움직였다가 쉬었다 움직인 종목들도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고점 올라와서 한 2, 3개월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레인보우 롭틱스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로봇주 강하게 쳤지만 조정받고 다시 갱신해서 가려는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들이 어느 섹터에서든지 간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그동안에 여러 주도주를 봤을 때 일직선으로 오르는 경우, 마냥 오른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항상 어떻게 파동을 그리면서 고점과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오르는 거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경우는 없다. 어느 섹터를 하시던지 간에 쉬어가는 구간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처럼 주가가 계속 달려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은 산을 단숨에 오르려 그러면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중간에 쉬면서 물도 마시고 또 계곡에 발도 잠깐 담그고 뭐 좀 먹으면서 다시 힘을 내서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더 높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과 같이 조정받는 시기가 분할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아주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바이오는 지금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중심으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조단위 빅딜을 성사시키고 있고요. 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일장 춘몽으로 끝나버렸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버는 바이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섹터든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에서 실적까지 증가를 해버리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하거든요. 지금 AI 반도체가 그렇고요. 바이오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와 같은 바이오 조정은 그래서 정말 큰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이오의 하락은 타 섹터로 수급 쏠림에 의한 하락이지 바이오 섹터의 업황이나 바이오 상승을 대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락 조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계획한 대로 착실히 이행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온다. 기업의 성장성과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믿고 기다려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또 10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하면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금리 매크로를 봤을 때에도 기회가 계속 있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약세예요.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는데 코스닥은 생각보다 못 올랐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코스피와 대비해서 아직 멀었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양지수 이격이 이렇게까지 계속 벌어져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결국 주가 키 맞추기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코스닥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코스닥 시총 비율이 높은 바이오가 치고 나가줘야지 상승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바이오.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 바이오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바이오 상승기에 선봉장으로 갈 수 있는 기업 오늘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ABL 바이오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ABL 바이오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요즘 바이오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DC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항암제는 온몸에 퍼져서 부작용이 좀 심했다고 한다면은 이 ADC는 항체가 암세포만 찾아가서 공격을 하니까 효과는 강하고 부작용은 적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냐면은 2023년에 글로벌 ADC 시장은 약 1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2030년에는 700억 달러 이상을 좀 전망을 합니다. 무려 7배나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다이치 상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길리어드, 로슈 등 대부분 글로벌 빅파마들이죠. 이 시장은 단순히 신약 트렌드가 아니라
차세대 항암제 패러다임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주목받는 회사는 다름 아닌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플랫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기술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콘주얼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로드 최적화 기술. 세 번째로는 플랫폼 통합, 파트너십 전략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콘주얼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콘주얼 플랫폼은 DAR 정밀 제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DC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DAR이거든요. DAR이 뭐의 약자냐면은 Drug to Antibody Ratio입니다. 즉 항체 하나에 약물이 몇 개 붙어 있느냐를 뜻하는 건데요. DAR이 너무 많으면은 약효는 세지만 부작용이 커집니다. 근데 또 너무 적으면요, 효능이 떨어져요. 이 균형을 잡는 기술이 바로 DAR 조절 기술인데, 리가켄바이오는 콘주얼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약물이 항체의 특정 위치에만 균일하게 결합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덕분에 항체 하나하나가 똑같은 구조, 똑같은 효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화학이 아니라 항체 그리고 약물 결합의 미세공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ADC의 품질과 안정성을 모두 잡은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페이로드 최적화 기술입니다. 페이로드란 쉽게 말해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폭탄 역할의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가켄바이오는 다양한 페이로드 중에서도 독성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암세포 안에서만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분자 고도를 정밀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정상세포는 보호를 하고 암세포만 정밀하게 공격하는 차세대 페이로드 조합을 완성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플랫폼 통합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단독 개발만 하진 않습니다. 플랫폼 통합형 기술 이전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즉, 글로벌 제약사의 단일 신약을 파는 게 아니라 ADC를 개발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 이 플랫폼을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이 전략 때문에 여러 제약사가 리가캠 기술을 도입을 해서 각자 새로운 ADC 신약을 개발을 할 수 있고요. 리가캠은 그때마다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를 확보를 합니다. 즉 이건 뭐를 뜻하냐면은 직접 신약 개발도 하고요. 플랫폼 수익, 이 두 축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자, 주요 파이프라인과 기술 이전 현황을 이제는 좀 들여다볼 거예요. 리가켄바이오는 이미 글로벌 제약사와 수십 건의 기술 이전 그리고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파트너십으로는요, 먼저 존슨앤존슨의 LCB84, 이 트롭토 ADC인데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국 익수다랑도 LCB14, 이게 헐투 ADC인데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대만의 파마 에센시아 같은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져가면서 다양한 다국적 협력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리가켄바이오의 대표적인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협력은 단순히 자금 유입 이상의 의미를 좀 갖게 되는데요. 글로벌 임상 설계 노하우, 독성 데이터 공유, 그리고 생산 품질 검증 이런 부분이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기술이 검증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도 다수 있고요. 특히 자가 플랫폼 기반 ADC로 글로벌 임상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신약의 원천 기술 제공자 역할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에스모에서 리가켄바이오의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파트너 익수다가 에스모서 허투 ADC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에스모라고 유럽 종합학회 2025가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ADC 관련 임상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또 좋게 나왔어요. 보시면 이번 데이터는 중국 파트너사인 포순제약을 통한 1상 임상 시험의 긍정적인 데이터에 이어서 발표가 됐다. 현재 중국에서 2,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익수다에 따르면 1상 임상시험은 26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2026년에 지금 예정된 임상 결과들 요러고 발표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의 강점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정밀한 DAR 제어 플랫폼을 가졌다는 겁니다. 균일한 품질에서 부작용은 최소화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로드 최적화 기술을 가졌다. 강력한 암세포에
선택성을 가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플랫폼 통합형 기술 이전 구조를 가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빅파마와 협력을 해서 수익을 다각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임상 확장력을 네 번째로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기술 기반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리가킹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 23만 원대 언저리, 13만 원대 언저리라고 하면 앞전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입니다. 그죠?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이 13만 원 전후 구간이고, 이 자리에 지금 저항을 먹고 좀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지금 재차 올라와가지고 있는 구간인데, 자, 지지 저항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지 저항이 여러분들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올라가기 힘들었던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어때요? 지지력을 발휘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이 13만 원 전후 구간에서 지지력이 나올 수 있어요. 13만 원대 전후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리가켄바이오의 강점 말씀드렸죠.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의 추가적인 계약, 그리고 임상 성공에 따른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 리가켄바이오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반드시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보유하신 분들 홀딩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리가켄바이오 없는 분들도 어떻게 지금 구간 13만원 전후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여기 빨간색 선 20선, 20주선과 그죠? 파란색 선 30주선, 여기에 지지받는 구간들이 나와준다. 특히나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선 52주를 좀 타고 간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는 12만원까지 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한 기회가 또 한번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구간들 체크를 하시면서 이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 하반기, 내년 좋은 수익 충분히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관심 가지시고, 또 보유자분들은 홀딩 잘 하셔가지고 수익 크게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